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일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외부 활동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네요. 네, 이번에는 미래 전기차 전망 얘기하면서 저희가 테슬라와 경쟁할 업체 중에서 폭스바겐, 현대자동차에 주목을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폭스바겐을 그렇게 높이 사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가 나오면 그 전기차를 보고서 하나하나 기술적인 특이점, 세부적인 점들을 파고들겠습니다만 뭐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된다면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개략적인 얘기들만 저희가 왜 가능성이 높고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통해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슬라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가장 먼저 확실한 브랜드 밸류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브랜드 밸류. 폭스바겐의 브랜드 밸류가 그렇게 높아? 뭐 폭스바겐 국민차라는 말 아니야? 그냥 유럽에서는 그냥 흔해. 그냥 독일의 현대자동차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실까 하면, 야, 저렴한 재료를 가지고 유럽차 감성을 잘 녹여내고, 가격 대비 가치를 통해서 릴라이빌리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킨 브랜드니까 얼마나 놀랍냐. 싼 차 좋게 만들고, 실용적으로 내구성 뛰어나게 만드는 게 더 어렵다. 폭스바겐의 출발이 비틀인데, 비틀 만들면서 페르난드 포르쉐 박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알아? 야, 고성능차 만드는 건 이거에 비하면 일도 아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토로할 정도. 그게 폭스바겐의 출발이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산하그룹의 브랜드의 배치도를 보면은요, 왜 폭스바겐 브랜드가 어마어마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면요. 자, 대중차를 가장 독일차스럽게 실용적으로 잘 만드는 브랜드가 폭스바겐입니다. 이런 차 만들기 정말 쉽지 않은데 중심에서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만족도를 주는 그런 실용적인 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북미에서는 폭스바겐에게 힘을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럽과 아시아 쪽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폭스바겐, 특히 중국에서는요, 폭스바겐의 브랜드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 영역으로 가면 아우디가 있습니다. 아우디도 만만치 않은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 다음에 고성능 스포츠카 대명사 포르쉐가 있습니다. 딱 폭스바겐 산하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슈퍼카 영역으로 람보르기니가 있습니다. 하이퍼카 세계 최고 속을 내는 부가티가 있습니다. 리만 오토모빌도 이제 지분하고 그 경영권하고 이제 교환이 될 예정입니다만, 자,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보다는 약간 좀 떨어진다고 보지만 역시 이 프리미엄하고는 더 한 단계 높은 럭셔리카로서 벤틀리가 있습니다. 오피러스인가? 벤틀리.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잘 알려진 아주 만만치 않은 훌륭한 브랜드로 여겨지는 스코다, 세아트까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브랜드로 폭스바겐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대중 브랜드에서부터 스포츠카, 하이퍼카, 초럭셔리까지 안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상용차로 한번 가볼까요? 상용차는 독일에서 출발을 해서 디젤의 원조이자 이 상용차 부분에 막강한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는 MAN, 미국에서는 MAN, 우리나라에서는 만트럭이라고 하죠. 있습니다. 역시 만트럭 못지않은 스카이너, 상용차 부분에서 막강한 있습니다. 스웨덴 브랜드였다가 지금 폭스바겐 산하로가 있습니다. 상용차 부분도 막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가요? 아닙니다. 바이크의 페라리라고 불리는 듀카티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크 매니아들이 정말 열광하는 브랜드죠. 자, 그 다음에 일본 브랜드, 일본 3대 천왕 바이크 브랜드 중에서 혼다, 야마하, 스즈키. 그 스즈키의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입니다. 1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바퀴로 굴러다니는 건 다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전동화가 되면은요, 이 전기 모든 파워트레인, 일렉트로닉 파워트레인을 실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탈거리에 폭스바겐의 브랜드 다 붙이셔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바이크서부터 가장 최상단의 최고급 사용자층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덕트를 브랜드를 붙여서 팔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정도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하게 전기차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소비자들에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뭐 돈 쓰기 정말 힘들어가지고 돈 많으신 분들 이러고 있으니까 이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브랜드가 자동차 브랜드로서는 폭스바겐이 가장 막강하고 가장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고요. 뭐 브랜드가 다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천 기술입니다. 자, 브랜드를 열거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대중 브랜드에서부터 초럭셔리 극강의 하이퍼카까지 비클 다이나믹스에서는 뭐 거의 통달한 브랜드가 폭스바겐입니다. 아주 싼 재료를 통해서 맛깔나는 거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최고급 재료들을 부어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움직이는 바이크 쪽으로도. 그러면 내연 자동차 레거시 업체들의 기술이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는 다 쓸모가 없어지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전기차 산업을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폰화처럼 될 것이다. 자동차 스마트폰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비유를 두냐면, 이제는 자동차 차대도 찍어낸다. 압축 다이캐스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찍어내. 일론 머스크가 이 프리몬트 공장에다 기가 프레스라는 거 이탈리아에 주문해가지고 이만한 걸 샀는데 그게 70개로 이루어진 부품들을 한 번에 그냥 다이캐스트로 팍팍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공정도 더 단순화시키고 이쪽 들어가는 부품 가격도 한 20% 낮추고 앞으로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막 찍혀서 나와 스마트폰처럼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들은요 이 다이나믹스라는 부분이 거의 강조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싣고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과 같은 물리 법칙을 안전하게 잘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돼요. 빠른 거동에서 안정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케니컬 기판의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도까지 올라와야지만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통해서 그 완성도를 최대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품목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예전처럼 기계적인 완성도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를 잘 제어하고 이 스테빌리티 컨트롤 자체가 워낙 지능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리니어한 출력을 제어하다 보니까 과거에처럼 정말 내연 자동차의 그 단절되고 이어지고 최적 구간이 정해져 있는 한계 딱 정해져 있는 그 구간에서 발휘되는 이 비클 다이나믹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단순화되고 좀 더 명확해지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메케니컬한 성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자적인 어떤 조율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놔도 자동차의 다이나믹스가 제대로 구현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연 자동차를 잘하는 원천 기술을 통해서 탑승자를 안전하게 빠르게 그리고 또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원천 기술은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가 거의 모든 소비자들을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리마크 오토모빌의 최대 주주가 지금 폭스바겐입니다. 테슬라와 리마크 오토모빌, 테슬라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태동한 기업이고요. 리마크 오토모빌은 크로아티아의 VC 기업입니다. 지금 직원은 900명이고요. 테슬라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죠.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천억 정도 기업 가치는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리마크 오토모빌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50kW, 테슬라를 앞서고 있는 350kW 고속 충전기는 그 다음에 800V 시스템, 또 감속기 오일로 전기 모터를 직접 쿨링하는 직접 쿨링 방식, 뭐 일체형 EX 이런 대부분의 기술들 다 통틀어서 이 리마크 오토모빌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또 배터리 BMS 기술을 비롯해서 자율주행과 또 3세대 배터리. 3세대 배터리는 전고체를 기반으로 해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특수한 공법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인데 이런 것들은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최고급 슈퍼카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값비싸고 안정성 있는 배터리를 또 리마크 오토모빌에서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르쉐를 비롯해서 현대기아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BMW M3, M5 이런 앞으로 차기 전기차가 이 리마크 오토모빌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실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AMG도 마찬가지로 메르세데스 AMG도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AMG 차기 전기차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또 페라리도 파워트레인 관련된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기술 협의를 하고 있고, 에스턴 마틴, 부가티 뭐 이런 브랜드들도 같이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성장, 고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또 핵심 기술 테슬라를 일부 앞서는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분시 업체입니다. 지금 파워트레인 테크놀로지 이 분야의 R&D 인원이 가장 많고 90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그쪽에 몰려 있고요. 네 조직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주식을 이제 25% 가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 매니아가 아니에요. 자동차 덕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주 덕후? 아니면 꿈 덕후? 히어로 덕후? 세상 바꾸고 싶어하는 괴팍한 특이한 사람이죠. 예. 괴짜 천재 뭐 이런 쪽이라. 이 리막 오토모빌의 창립자 마테 리마츠는 자동차 마니아입니다. 자동차 덕후예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보고 이 기업이 앞으로 파워트레인 분야에서는 미래의 보시, 미래의 컨티넨탈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폭스바겐이 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흐름을 보는 눈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거의 폭스바겐과 같이 현대 정의선 회장도 리막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현대도 미래를 보는 눈은 대단한 겁니다. 자, 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10배수, 그때 당시에 이제 11조 정도 가치를 보일 때 야, 한 10조 정도의 우리 산하로 들어와서 자회사해라. 거절했어요. 현대도 비슷하게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근데 마테리마치 어려서부터 부가티 마니아였어요. 부가티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이걸 폭스바겐이 알고 살짝 우회해서 폭스바겐이 부가티를 매각한다는데 이 소식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마테리마치 회장이 야, 그거 내가 사면 이래서 극적으로 10%의 지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아쉽죠. 앞으로 얼마나 클지 모르는 미래 장밋빛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렉트로닉 파워트레인의 고성능 분야를 지금 독보적인 기술 선점하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 10%나 이게 트로피 같기는 한데 부가티 같은 경우에는 PE 회장이 이거 꼭 있어야 돼 고집을 부려서 유지를 했지만 이 품위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거든요. 있으면 폴kswagen이나 뭐 포르쉐 빛이 나죠. 람보르기니까지. 그런데 이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게 수익은 안 나고 들어가는 돈은 너무 많고 이름만 있는 오래된 기적인 거예요. 처치곤란. 그걸 넘겨주고 받아왔으니 정말 남는 장사한 거죠. 가치는 내랑 비슷합니다. 부가티가 1조 정도고 10% 인수비에 10%면 1조니까 비슷한 가격 주고 한 거예요. 어쨌든 리막 오토모빌에도 C2라는 1900마력 정도 되는 제로백 1.8초 이 슈퍼카 이게 양산 모델 이름은 아니에요. 컨셉트카 명입니다. 프로젝트 명인데 요걸 이제 부가티에 녹여서 차세대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 하이퍼카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 세상이 또 한번 바뀔 수는 있겠죠. 앞으로 어떨지 모르니까 좋은 결정인지 안 좋은 결정인지 우리가 좀 지켜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폭스바겐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 증대를 얼마나만큼 빠르게 할 수 있느냐. 내연 자동차라 그러면은 뭐 내연 자동차 레고시 업체들이 전기차 신생 업체들하고 게임이 안 되죠. 이미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원가 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증대. 근데 이제 전기차는 그게 좀 아니잖아요. 전기차는 분야가 다릅니다. 배터리라는 변수가 있어요. 배터리 공급을 또 싸게 저렴하게 또 물량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테슬라도 50만 대 도달 전까지는 이 수익을 이제 뭐 탄소 크레딧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흑자는 났습니다만 이제 탄소 크레딧 없이도 흑자가 나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에 와서 도달된 결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전기차는 일단 배터리 공급 가격이 안정이 되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마진폭이 내연자동차보다 많기 때문에 부품 수가 확실히 적고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가져오기가 좋다. 그러면 폭스바겐이 잘하는 거는 뭐냐? 폭스바겐은요 1년에 1100만 대를 생산하는데 1100만 대가 다 신차가 아니에요. 다 개발해서 새로운 차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이나 남미나 또 제3국 국가에 가면은요 2세대 3세대 전 차들이 많이 굴러다닙니다. 이게 차량이 오래돼서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각 로컬 생산 공장들에서 그 오래된 모델들을 다 신규로 생산을 합니다. 그 나라에 맞게, 가격대에 맞게, 경제 규모에 맞게. 그래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수명이 끝난 자동차들을 각 나라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 증대를 하는 이러한 마케팅 기법의 도 같은 브랜드가 폭스바겐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현대 기아도 뭐 그렇게
그 중국이나 뭐 제3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장 폭넓게 하고 있는 데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입층들을 원가를 낮추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비결을 폭스바겐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금융 경제 달성하기에도 가장 좋은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점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폭스바겐이 가장 유리한 게 전 세계 폭스바겐 생산 공장이 대형 자동차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 중에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가동률이 떨어지는 공장들을 전기차 파워트레인,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개조를 해서 전기차 드라이브를 하기가 지금 좋은 입장입니다. 기존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사용한다고? 여러분들 그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2010년도부터 이제 GM으로부터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프리몬트 공장이요. 1970년대 일본이 처음 미국 진출할 때 GM과 합자로 해서 프리몬트에다 공장 설립해서 각자 이제 합자로 생산하는 모델들 생산하는 공장으로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방치가 됐었어요. 토요타가 이제 다른 쪽으로 생산기를 옮기면서. 그래서 GM에게 가서 야, 그 공장 우리한테 넘겨라. 프리몬트 공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470억 원에 아주 헐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거저죠. 거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테슬라 모델 Y까지 또 배터리까지도 폭넓게 생산되는 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생산 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신규 공장을 다시 설립하는 것에 비해서는 빠르게 시설 확충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한 그 인프라가 가장 폭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을 전환하기에 상당히 좋은 입장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선보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는요, 선택과 집중이 사실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개의 차종으로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가짓수가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자동차는 환경에 따라서 제약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추운 곳, 더운 곳, 고지대,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곳, 진창이 많은 곳, 포장도로가 많이 없는 곳, 사막, 이런 다양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의 환경은 몇 가지 차종으로도 이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비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베리에이션이 폭넓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델 라인업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연차를 인수를 해서 그 내연차에게 하청을 주고 위탁 생산을 하지 않는 한 지금으로 보면 한 10년 지나도 모델 가짓수가 지금의 2배가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테슬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50만 대 수준이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테슬라가 0.5%, 전기차가 이제 한 1.5%가 안 돼요. 전체 점유율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이제 5%, 10% 점유율을 넓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한정적인 형태의 차량 구조, 차량 형태는 회사가 고속 성장하는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스바겐이 아까 이제 제일 먼저 브랜드별로 설명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모델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대중차 생산해낼 수 있고, 스포츠카 생산해낼 수 있고, 트럭 생산해낼 수 있고, SUV, 바이크까지 원하는 대로 뭘 원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진짜로 원하는 걸 만들어줄게 할 수 있는 제조사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폭스바겐은 앞으로 10년간 75종의 전기차를 지금 내겠다.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그냥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 얼마까지 얼마 할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로드맵을 가지고 하겠죠. 지르는 거라고 보기는. 그런 걸 보니까 내연차 업체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막 지른다 생각하시는데 내연차 업체들은 그렇게 막 과감하다, 무책임하게 막 이렇게 뭔가 미래 전략을 내놓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로드맵을 통해서 철저하게 몇 년도까지 몇 종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은 있겠죠. 하지만 그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은 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리 못해도 70종 정도, 매년 7종. 이게 처음에는 좀 적다가 나중에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겠고 폭스바겐 한 브랜드가 아니라 다양한 폭스바겐 산하의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쏟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산하에서 굳이 폭스바겐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그 전기차를 구입하게 돼도 역시 그거는 폭스바겐 산하의 그룹의 전기차니까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을 폭스바겐은 실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차세대 전기차 사업의 의지가 확실한가, 기업 전반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인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폭스바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4년까지 57조 원 투자하겠다. 440억 유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와 이제 리마크를 중심으로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기 때문에 아주 날선 두 브랜드가 불꽃 튑니다. 앞으로 너 뭐 가지고 있어 까봐 뭐 이런 입장이에요. 눈치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도 야 우리는 2025년까지 그럼 60조 1천억 원을 쓸 거야 딱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폭스바겐도 전략을 수용했습니다. 야 현대가 저 정도면 현대도 막강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을 현대가 가지고 있고 저 친구들도 공급량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 증대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인데 야 우리 더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600억 유로 77조 더 많이 투자하겠다. 2024년까지 현대는 2025년까지 60조 1천억 달러인데 폭스바겐은 그보다 더 많은, 더 짧게 2024년에 77조를 투자하겠다. 77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들 왜 테슬라가 지금 막 700조 뚫고 뭐 꼴빛하면 뭐 1000조다 하니까 조가 완전히 뭐 우스운 단위가 됐는데, 여러분들 시그니의 초고층 건물 총 사업비가 3조 8천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7조 원이면 그런 건물 2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한 정말 천문학적인 노래입니다. 이걸 쏟아붓겠다. 그럼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다양한 차세대 전기차 산업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폭스바겐이 그 외에 앞서서 말한 장점들과 또 경쟁력, 거기에다가 의지까지 있다고 하면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7번째 요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언급한 6가지도 강력한데 그 6가지보다 더 강력한 확실하게 한방 보여준 게 뭐냐. 2015년도에 디젤 게이트 폭풍을 겪었어요. 이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는 아주 우연찮은 사건으로 계기로 터졌습니다. 교통 문제를 연구하는 ICCT라는 NGO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 하나의 실험을 의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미국 디젤 자동차의 경쟁력이 이 독일 자동차, 디젤 자동차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더 좋다라는 거를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좀 증명하려고 실험을 의뢰를 했는데 배기가스 분야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PM하고 녹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험자들이 실험 잘못된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했는데 이게 뭐지? 그게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폭스바겐 차에서 치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폭스바겐이 당시에 도산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거 밝혀지자마자 시총 20조 바로 날아가고 나중에는 주식이 3분의 1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이제는 폭스바겐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도 독일의 신뢰가 무너졌다. 사실 독일에서 폭스바겐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폭스바겐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독일스러운 자동차를 만드는 독일을 대표하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존심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뭐 기계적인 결함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있다고 치는데 이건 모럴 해저드 중에서도 가장 앞으로의 지구의 환경,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지구를 망치는 그야말로 가장 비난을 받아 마땅한 부분에서 치팅을 한 거라서 충격이 정말 일파만파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빈터콘 회장서부터 경영진 모두 다 사과를 했고요. 나중에는 관련된 소프트웨어 근무자 3명이서 주도한 거 따라 막 꼬리 자르기 시도도 막 했고 또 아우디, 포르쉐까지 이게 번져가지고 다른 브랜드까지 가는 게 아니냐. 어디까지 가느냐. 대단했었죠. 뭐 디젤 게이트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건 없고요. 그런데 이걸 놀랍게도 폭스바겐이 바로 뚫어냈습니다. 모두가 다 주저앉고 말 거다. 망하진 않더라도 예전에 폭스바겐은 이제는 상위권에서 찾을 수 없고 저기 10위권 밑에서나 겨우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2016년도에 다시 세계 1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폭스바겐이 자동차 13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대단했다라고 주목할 만하고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캔들에 직면해서도 이걸 불과
1년 후 만에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폭스바겐이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 릴라이빌리티가 대단했던 거고, 폭스바겐 산하의 브랜드의 막강한 밸류, 이게 뒷받침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위기를 극복하는 주도 면밀함, 세밀함, 그리고 또 체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신규 자동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차가 생산돼서 이 차량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10년 이상 넘어가서 부품의 노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들이나 뭐 결함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을 해서 대규모 리콜이나 또 그걸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했을 때 과연 경험이 없는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이러한 어려움들, 이런 스캔들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내연 자동차들은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토요타도 ECU 결함 문제, 시트가 말려서 가속 페달을 눌렀던 그 문제, 그래서 경찰관 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굉장한 스캔들에 휘말렸었던 것이고, GM, 포드 모든 내연 자동차 회사들은요, 미 교통당국 리콜 사이트 이제 공지해 보시면요, 이게 법전이야, 리콜 리스트야 할 정도로 리콜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미 교통당국은 그냥 리콜 때리기 위해서 있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내연 자동차 업체들은 웬만한 리콜들은요, 이제 신경도 안 씁니다. 또 뭐 리콜 때려나 보다. 그냥 막 빨리 처리해. 전담반 빨리 구성해가지고 원인 파악하고 해결. 이 정도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지진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리터 3도 정도의 지진만 일어나도 막 9시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일본은 3도 정도면은요,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뭐 있나? 지나갔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아주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단련이 되더라고요. 늘상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내연 자동차들, 특히 그 중에서 폭스바겐처럼 디젤 게이트라는 정말 극복하지 못할 거라는 엄청난 스캔들도 뚫어낼 정도가 아니라 다시 다음 해에 세계 1위를 복귀를 해서 예전의 신뢰도를 거의 빠르게 회복하는 그 정도의 체력과 대응력,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만약에 비슷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전기차 신생 업체들, 테슬라와 같은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처럼 솜씨 있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도요, 이 새로운 사업 분야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리콜들은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뭐 부분 교체 정도의 단순한 리콜 정도였는데, 정말 유명 인사가 뭐 사망하는 그런 관련된 리콜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치명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을 통해서 전반적인 프로덕트를 다 손봐야 되는 신규 프로젝트까지 정지를 시킨 다음에 해결해야 될 만큼의 중대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됐을 때, 이럴 때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은 어떻게 이걸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연 자동차들은 전기차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장도로 나갈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위기 대응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 폭스바겐. 엄청난 디젤 게이트라는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아마 비슷한 일을 재현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의 스캔들이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죠. 네, 오늘 얘기 들은 거는 그냥 개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깊이 들어간 내용들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폭스바겐이 내연 자동차 가운데서는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가장 볼만한 경쟁을 펼칠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비슷하게 현대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의 픽3가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상은 틀리라고 하는 겁니다. 맞을 가능성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제가 그랬다는데 저거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다? 곤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재미있는 주제로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